자, 다음은 지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역사 부분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리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역사 부분은 12강 마지막 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계절, 그러니까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어때요?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계절의 한국 기후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봄에는요, 날씨가 따뜻한데요. 황사현상,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요.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이 있고요. 봄이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점점 따뜻해지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봄이 되어서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추워지는 이 시간을요. 꽃샘추위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름은요. 장마와 태풍이 오고요. 습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강수량,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이 굉장히 많다. 1년 중에서 여름이요. 강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 부분은 좀 강조할게요. 강수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한다고 나왔는데요. 추수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차갑고 건조하고요. 3한 4온, 그러니까 3일은 아주 춥고 4온은 조금 따뜻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여기에는 서해, 남해, 동해, 북쪽에는 없죠. 바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5번, 6번, 7번이 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것들이 바다가 있죠. 자, 동해는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롭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안선이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다. 바다 깊이가 얕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섬도 많이 있습니다. 갯벌이 발달했고 간척 사업, 이렇게 땅과 땅 사이를 메꾸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활발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에는요,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쪽 부분, 북동쪽 부분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산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하고요. 가장 긴 산맥, 한국에서 가장 긴 산맥인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남서쪽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평야, 이 부분은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북동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등 높은 산재가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가 태백산맥, 제일 큰 산맥이고요. 여기가 함경산맥, 역시 두 번째로 큰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형적 특징이 아닌 것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네, 삼면, 세 개의 면이고요.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세면 맞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요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평야는 30%밖에 안 됩니다. 틀렸네요. 남서쪽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고요. 북동쪽에는 높은 산지가 펼쳐져 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바다의 수심이 얕고 수심이 얕다. 남해와 서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간척 사업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서해안이 되겠죠. 황사현상과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계절은요. 바로 봄입니다. 자, 꽃샘추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이거를 꽃샘추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합니다. 추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가을이 되겠죠. 가을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요. 먹을 것도 많이 있는 계절입니다. 한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다. 비가 아주 많이 온다. 언제입니까? 바로 여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강수량, 여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생활 모습. 자, 장마와 태풍. 이건 여름이고요. 농촌에서는 몸내기를 합니다. 봄입니다. 봄, 늦봄이고요.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봄, 늦은 봄이고요. 여름이 시작될 때 초여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을 추수. 아까 얘기했던 수확 똑같은 말이죠. 이게 가을이 모습이 되겠고요. 두꺼운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봄과 관련이 있는 것은요. 꽃샘추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장마, 태풍, 열대야, 밤에도 더운 현상은요. 모두 여름에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해안 중에서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하고요.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은 바로 동해안, 동쪽에 있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산맥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산맥은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